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지금 한국의 압도적인 1위 품목이 반도체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중심이죠.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1000억 달러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최대 수출 품목인데, 그 다음에 자동차, 승용차, 하이브리드 차, 석유 제품 이런 부분들을 정유산업에 수출 줄여 아주 해외 기업들을 갖다가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 나라의 생산을 이제 생산성을 이루거나 그 나라의 모든 부를 갖다 주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기업들을 쫓아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유산업에 그 뭐가 됐든 노조도 일자리를 잃으니까 홈플러스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생계가 막막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로 홈플러스 같은 것도 없어지면 노조도 자기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말자. 네네.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물론 몇몇 사람은 잘 살 수 있겠지만 부자가 다른 데 취직하려고 그러면 취직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나이 먹어서 취직 시켜준 줄 아세요? 취직할 데도 없어요. 석유 제품 정유 산업의 수출 줄여. 석유 제품 요새 우리나라 경쟁이 좀 치열해서 중국의 경쟁력에 밀려서 가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도 지금 선박 및 해양 구조물, 대형 선박 건조 및 부품, 철강 부품, 철강 제품, 철강판 및 기초 소재, 소비재, 화장품 114억 달러 달성해서 농수산식품. 그래서 한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식품 부분도 농수산식품도 수출에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 컴퓨터가 5대 수출품인데요. 더 많이 수출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반도체 2025년 수출액 저 많이 팔리면 좋은 거예요. 1753억 달러를 2025년에 전체 수출 24.7%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게 무너졌을 때 한국의 경제에 엄청난 큰 타격이. 그래도 많이 팔리면 좋은 건데 전체 수출액이 2.4에서 22.7%까지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품목은 아니에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2020원 여기서 자동차 부품은 212억 달러를 수출했고요. 720억. 그래서 거의 1000억 달러 육박하게 940억 달러니까 반도체만 먹고 반도체 한 절반 이상은 되네요. 그래서 자동차 수출액도 자동차 부품 그래서 10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너졌을 때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그 5대 수입 품목은 이게 뭐냐면 반도체가 수입품이고요. 반도체 특박이네요. 그래서 반도체 원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유 제품이에요. 천연가스, 석유 제품이 5대 수입품이고 원유까지. 원유, 천연가스, 원유를 정제해서 세계 팔아요. 전 세계. 그래서 다시 수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수입품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원유, 천연가스, 석유 제품이 되겠어요. 네네. 석유 제품. 2025년 석유 제품 수출액이 407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0% 정도 가니까 줄어들었는데 국제 유가에 하라고 407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동차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이 제품 수출에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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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이 전체 수출은 7,10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선박 수출액도 3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주요 수품 품목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6.6% 증가 수출 호조. LNG 원본산 고부가치 선박의 수출 증가. 지금 아무래도 좀그 기술이 되는 쪽이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것도 그렇죠. 주식을 살려면 사야 되는데 주식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순식간에 돈을 잃어버려. 이거를 그다음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 303억 달러네. 예, 선박보다 조금 못한데 전년 대비 9.10% 정도, 9% 정도 감소했습니다. 철강 분야가 중국과의 경쟁이 부딪히는 데는 좀 다 그러네요. 석유 제품도 그렇고 철강 제품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산액 수출에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이 이것도 154억 달러를 기록해서 감소했어요. 그래서 현재 방산 기업들이 하나, 현대, 롯데엠, 카이, LIG, 넥스연의 수주 잔고는 1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그래서 수주 잔고가 몇 년에 걸쳐서 생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총 100조 원에 이렇게 미리 주문을 받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154억 달러 2025년도 올해는 더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1개국 수출 대상국 2025년 23개국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동, 중남, 유럽, 전역, 폴란드 뭐 등등등 전국. 그래서 이 기술 우리나라가 이 방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수주 몇 년에 걸쳐서 생산해야 되는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 넘었다니까 방산 부분도 주식을 좀 네, 만약 하신다면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그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좋죠. 이쪽이 성장 분야. 그다음에 100억 달러 이상 되는데 이게 지금 방산 쪽이 154억 달러니까 올해 한 200억 달러 넘지 않을까요?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과 농수산식품이 의외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잘 되는 품목을 계속 밀어야죠. 2025년 전년 대비 12% 증가한 114억 달러. 미국이 최대 수출국. 미국 쪽으로 수출 다변화, 기초 화장품 내자.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중국에도 많이 수출했는데 미국이 더 많이 수출. 기초 화장품 85.4억 달러. 색조 화장품 15.1억. 기초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네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순,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신흥시장 성장. KBT 수출 시장의 종속이 글로벌화 이렇게.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억 2억 달러. 그래서 농수산 품목이 김 수출에 수산물 수출이 30억 3억 달러, 김 수출액이 11.3억 달러.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품목이 잘 되는 놈이 있고 효소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수산물이 33억 달러, 농산업 순위 32.2억 달러.
K푸드 플러스 전체는 136.2억 달러, 전년 대비 5.1% 증가, 김수칠이 11.3억 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K푸드 이렇게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합성 수지가 얼마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4.6% 증가한 1393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도 이 디스플레이 수출이 꽤 많이 되네요.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분기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니까 그러면 4분기면 400억 달러 이렇게 꽤 크네요. 디스플레이 수출이 산업 ICT 전체 기술 부분이 이제 기술력이 있는 첨단 기술인데 2,642억 9천만 대 2,243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진에도 이렇게 돼 있고 디스플레이 휴대폰은 약간 부진이 일어나는데 디스플레이 수출은 ITD 기기 OLED 세대 확대에도 불구하고 LED 중국과의 경쟁력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요도 5.5% 감소, 휴대폰 역시 수출 부진으로 소폭 감소 이런 부분을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떤 베트남, 미국, 대만 이런데요. 대만은 수출 국정으로 전년 대비 46.8%, 미국도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에 있는 역대 최대 수출.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 홍콩 포함 반도체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이 소폭 줄었다. 이렇게 품목이 다변화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만 의존하다간 그래도 한방 마음은 쫄딱거리고 격차가 이쪽에는 매출이 있는데 나머지가 격차가 매출이 없다. 이거 하나 망하면 다 끊는. 그래서 계속 굴도 여러 개 파야 되시 품목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잘 되는 품목을 하나에서 10개로 2개, 3개, 5개, 10개는 늘리는 게 장기적인 회사에 도움이 하나 잘못돼도 이렇게 굴도 여러 개 파야죠.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1분기 기준 국내 기업이 분기 매출의 디스플레이에서는 100억 600만 달러에 3년 만에 100억 달러 재돌파. 한 해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이게 정확히 안 나요. 프리미엄 OLED 수요 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BOE가 출하량 기준이 오버가 같이 OLED 분야의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얼마 정도인가 정확히 안 나왔네. 400억 달러를 넘나 본데요. 정확히 안 나와있네. 이것도 크네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이 여러 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BOE가 출하량 기준에서 20에서 30% 점유율을 1위를 유지했고요. 한 400억 달러 넘었나 본데. 그래서 B2B OLED 성공. 우리나라가 조금 OLED에는 강점을 갖고 있나 본데요. 첨단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 양강구도 이렇게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 상위 10개 모델을 삼성과 애플이 모두 차지했다. 이들 10개 모델은 분기 전체 스마트폰 판매 20%를 차지 시장 점유율. 일단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휴대폰은. 수많은 휴대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게 그러죠. 그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TV도 있고 모니터도 있어요.